안녕하세요. 팩트만 전달드리는 대기업의 김기동입니다. 대한해운 저평가라는 의견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만큼 이러한 저평가를 해소할 수 있을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신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제가 직접 담당자와 통화를 진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저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전망들이 많은 만큼 주주분들이 원하시는 내용 지금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실적에 대한 전망일 거라고 제가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내용을 직접 담당자님에게 전화를 해서 여쭤봤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은 소포가 아쉬웠습니다. 실적의 전망에 대해 여쭤보니까 업황의 변동성이 너무 커서 답변을 하기 어렵다라는 답변을 받았고요. 여기에 이어서 제가 직접 물동량이 좀 위축이 됐는데 이에 따른 운임 전망까지 여쭤봤지만 영업적인 질문이기 때문에 답변은 어렵다라는 내용들을 제가 전달해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저희가 좀 기대 가능한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바로 어떤 거냐라고 한다면 대한해운은요. 전용선 매출이 해운 실적의 약 70%의 비중을 차지를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경기가 불확실하다던가 아니면 이 철강석의 재고 증가에도 불구하고 이 다른 해운사들에 비해서 저희가 이익적인 측면에서 꾸준한 이익 달성도 기대해 볼 수가 있겠고요. 여기에 더해서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IR 자료에 나온 내용이 바로 IR 담당자님과 이 영업 부서와의 대화를 통해서 나온 결과라고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내용 좀 하나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면요. 바로 하반기에는 이 전통적으로 권화물의 성수기이고 북미 곡물 시즌이 도래를 했기 때문에 이로 인한 이 시황 상승이 예상된다 라는 내용들이 있어서 여기에 대한 측면들 저희가 좀 함께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변수도 굉장히 많겠지만 이러한 성수기적인 측면이 기대가 되고 있는 만큼 여기에 대한 내용들은 함께 계속해서 추적해 나가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저희가 어떠한 부분들을 지켜봐야 될까요? 저희가 실적 성장을 위해서는요 바로 신조선을 도입을 할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제가 직접 전화를 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바로 신조선의 발주 가능성이 얼마나 있느냐라고 직접 질문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답변은 바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선가를 기준으로 입찰을 넣기보다는 계약을 따와야지 맞춰서 선박을 발주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사실 저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은요. 바로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작년 9월에 이 마지막으로 신조선이 인도된 후에 현재까지 발주된 신조선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신조선 발주 여부가 좀 중요한 사항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좀 직접 물어봤습니다. 이런 신조선가가 최근에 굉장히 높아졌죠. 이 신조선가가요. 역사적 고점에 근접해 있는 만큼 여기에 대한 좀 부담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내용도 좀 더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아직은 신조선가 등에 대해서 좀 보수적인 투자를 계획을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질문을 해봤는데 이 보수적인 기조 유지에 대한 내용은 아는 바가 없으며 경영진 분들이 판단할 문제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러한 면들은 좀 공시라던가 추가적인 내용으로 좀 지켜봐야 되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이 계약을 따와야지 맞춰서 선박을 발주할 것이기 때문에 계약적인 측면을 좀 함께 지켜보시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좀 여러분들에게 좀 많은 내용들을 전달드리기 위해서 좀 더 중요한 내용들 더 많이 알아봤는데요. 바로 여러분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바로 VLCC 이 매각 완료를 하고 나서 여기에 대한 자금을 어디에 사용을 할 것인지 이 여부가 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내용들 제가 좀 자세하게 물어봤습니다. 이 VLCC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좀 간단하게만 좀 설명을 드리면요. 약 20만에서 30만 톤 규모의 원유를 운반할 수 있는 유조선이고 이 탱커선입니다. 이 4척을 4.5억 불에 매각을 한다라는 공시를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투자 수익과 이 사용처를 제가 직접 전화를 해서 물어봤습니다. 이 바로 투자 수익이 약 70%인 게 맞는지 그리고 이에 따른 자금의 사용처가 어떻게 될지 여부에 질문을 해봤습니다. 물론 공시에는요 바로 재무구조 개선 등에 대한 내용이 있었지만 제가 직접 물어봤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한 답변은 소폭은 아쉬운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 투자의 개념보다는 유형자산은 처분 이익으로 분류가 되고 이 신조선
신조 발주가보다 좀 높은 가격에 매각한 것은 사실이지만 여기에 대해서 재무구조 개선과 차입금 상하는 목적으로 이렇게 매각을 한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포인트는요, 이러한 재무구조 개선과 차입금 상한의 목적을 두었다고 답변을 받았지만 이러한 자금들을 또 다른 곳에 사용을 할 수 있을지 여부가 중요하겠고, 이러한 내용들은 좀 함께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앞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계약을 따와서 이런 신조선, 이런 증설을 계획을 한다면 이에 따른 자금이 필요할 것이고, 이러한 자금적인 측면에서 이 재무구조 개선이 됐기 때문에 이에 따른 내용들은 제가 좀 기다려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여기에 대한 내용들은 좀 함께 지켜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가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분양사업에 대한 하반기 추가 발생 가능성 여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저희가 1분기에 호실적을 기록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오송바이오융 이 복합산업지구에서 이 분양사업을 호조를 했기 때문에 이로 인한 영업이익이 500억 이상 증가를 했고, 이에 따라서 저희가 추가적인 실적 성장도 좀 기대가 가능한 상황이었죠. 하지만 2분기에는 소폭 분양사업의 매출이 감소를 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내용들 직접 여쭤봤습니다. 바로 1분기에 이 호실적을 기록한 이유와 2분기에 분양사업 매출 감소 이유와 함께 하반기 매출 추가 발생 가능성까지 질문해 봤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일단 1분기 호실적 기록은요, 이 전세에서 임대 의무 기간이 끝나서 매각 시작으로 생긴 수익이라는 답변을 받았고요. 1분기에 처음으로 매각 전환을 했고 일회성 수익으로 이 실적이 성장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아있는 잔량이 추가적으로 잡힐 예정이다라는 답변을 받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렇다면 하반기에 이 매출의 추가 발생 가능성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다만 하반기는 1분기만큼은 아니다 라고 답변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매출 증가는 예정이 되어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또한 매수자가 있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매수자가 있어야 하면서 대한해운의 목표는 일단 올해까지 이 매각을 완료하는 것이 목표다라는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올해까지 완료를 하면서 실질적인 부분에서 큰 도움을 줄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저희가 중요한 내용들 함께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마지막으로 어떠한 부분을 지켜볼 수가 있을까요? 사실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합니다. 바로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수혜적인 부분 굉장히 궁금해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내용들까지 제가 직접 담당자님과 통화를 진행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실질적인 나온 답변을 여러분들에게 바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요,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수혜적인 부분 제가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대한해운은요, 바로 홍해를 지나는 선박이 많지 않다는 답변을 받았고요. 복합적인 요인이 많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은 받지를 못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저에게 말씀을 하면서 제가 좀 정확한 답변을 받지 못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포인트는 이런 대한해운에게 있어서는 홍해를 지나는 선박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직접적인 수혜는 조금 제한적이다 라고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제가 하나의 답변을 더 들었는데요. 바로 회사에 직접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해운주들의 상승과 더불어서 영향을 받는다는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지켜볼 포인트는 직접적인 수혜는 좀 제한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운주들의 상승과 더불어서 영향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내용들은 좀 수혜적인 부분으로도 저희가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저희가 대한해운에게 있어서 향후 꼭 지켜봐야 되는 포인트를 좀 자세하게 살펴보면서 진행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차트적인 부분까지 함께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같은 경우 대한해운 3.95%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는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대에서 대응 전략을 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요인이 긍정적인 기조를 펼쳐지면서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고 한다면 앞서서 이렇게 지지를 많이 받았던 구간대가 있습니다. 금일 같은 경우에도 이 구간대에서 소폭 저항을 받고 상승폭을 반납을 소폭했기 때문에 이 부분대를 돌파할 수 있을지 여부를 함께 지켜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이 부분대를 돌파하는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게 된다고 한다면 상당 부분으로는 앞서서 지지와 저항을
저항을 받았고 많은 매물대가 쌓이는 부분까지는 소폭 열렸다는 부분들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항상 리스크적인 측면도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근대에서 소폭 저항을 받고 하락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전에 지지를 받았던 구간대들에서 지지를 받을 수 있을지 여부까지 함께 지켜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번 영상에서는요, 저희가 대한해운에게 있어서 이 추가적으로 상승 동력이 어떤 게 있을지, 어떤 부분들을 좀 지켜볼 수 있고 기대해 볼 수 있을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진행을 했고요. 해당 영상은 개인적인 의견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의 주관적인 생각과 해당 내용을 토대로 현명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영상 잘 보셨다면 다음 영상도 시청해 주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